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새로 세워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제사회에 승인을 얻는 과정,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엔 승인을 48년 말에 얻게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한 그 나라 세우는 과정 말씀드리면요. 이제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고요. 거의 3년 가까이 지나서 우리의 첫 번째 총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작대기 선거를 했다고. 그래서 당시로서는 아주 민주적인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로 올 31일 국회 개원을 했고요. 그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헌법에 따라서 7월 20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했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7월 24일 취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8월 15일에 중앙청 청사죠. 여기서 이제 정부 수립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포식을 하는 것만으로 나라 세우는 것이 완결됐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현대 세계에서는요, 국가 수립의 3대 조건이라 해서 영토 주권, 국민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권이야 이제 우리가 45년 8월 15일 자정을 기해서 미 군정으로부터 주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권을 되찾았죠. 그래서 영토 있고, 국민 있고, 주권 미군정으로부터 이양받고 해서 이제 나라가 됐습니다만,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년 10월 20일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환영 행사를 하는데 보면은 태극기가 개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팡이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계시잖아요. 이 수기로 된 태극기를 들고 가신 거예요. 이 한 장의 사진이 현대사회에서 이제 국가의 완결이라는 것이 국제사회 승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유엔에 한국 대표단을 보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승인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제3차 유엔 총회가 9월에 파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단을 임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대표단하고 대통령 특사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별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그냥 일괄해서 대표단이다 그랬는데, 앞줄에 이쪽에 모윤숙 선생님 있죠. 소설가. 그다음에 조병옥 박사. 그다음에 이제 장면 박사, 당시 이제 초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신 분인데 당선되셨는데 왜 장면 박사를 단장으로 삼았는고 하니, 장면 박사가 이제 미국에서 그 가톨릭계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가 당시에 바티칸의 한국 대사로 와 계셨어요. 이 바티칸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역량을 대한민국 승인받는데 좀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장면 박사를 대표단의 단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김환란 선생, 나중에 이제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시죠. 뒤에 여기 서 계신 분이 정일영 박사, 신민당 총재를 지내신 분이죠. 그래서 대표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대표단이 이제 해외로 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여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권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권의 한 몇 배는 되는 공책만 하는 그런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장면 박사가 외교관 제1호 여권을 얻어서 가시게 돼요. 여기 날짜 보면 9월 6일이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여권을 만들고 9월 9일에 다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 갔는데 아직 우리가 유엔의 비회원국이죠. 그래서 업저버 자격으로 가서 방청석에서 마치 그 남의 일을 보듯이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의를 참관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당시 이제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은 9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아까 사진에 없었던 분이 이제 당시 국회 사무총장인 전규홍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적으로 가서 앉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가서 국제사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밤이고 낮이고 뭐 동분서주하면서 각
각각의 대표단을 만나고 해서 이제 승인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국가 대표로 가셨지만 대한민국 승인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박사입니다. 이 두 분은 새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이제 분단 정권이다 이래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대신에 승인해달라라고 해서 제3차 유엔 총회에 대표단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영해라는 인물이 당시 파리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규식 박사를 단장으로 해서 유엔에 대표단을 보내려고 했는데 김규식 박사가 망설이시다가 거절을 해요. 서영해는 먼저 가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김규식 박사가 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김규식 박사가 수석 대표 자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무산이 된 거지 온 국민이 다 마음을 합친 건 아니었고 일부 건국 반대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 대표단이 가서 한국 문제가 12월 6일에 정치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이건 이제 유엔 총회에 가기 전에 이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남북한을 불러서 이 토론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를 두고 두 개의 동의안이 올라와요. 하나는 이제 공산권이 체코슬로바키아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 대표를 초청해다가 이 토의에 참가시키자는 건데 찬성 6표밖에 못 얻어서 부결돼요. 찬성한 6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공산국가죠. 그래서 부결되고요. 북한 대표단이 사실은 파리에 오기 위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인 프라하에서 3개월이나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부결됐기 때문에 프랑스에 들어오질 못했죠. 두 번째 동의안이 발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중화민국이라고 해서 아직은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입니다. 지금의 중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49년 10월에 공산화돼서 그런 것이고 이때는 48년 12월이기 때문에 장제스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정부였어요. 그래서 북한이 아니라 한국 대표를 토의에 참가시키자 해서 이게 이제 가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던 나라들이죠. 미국, 중국, 호주 이렇게 세 나라가 한국 결의안을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위원단이 와서 한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제 합법적인 정부로 수립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ROK를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 하자라는 그런 결의안을 제출을 해요. 그리고 이 결의안을 둘러싸고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열띤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소련이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승인을 받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소련의 유엔 대표단에게 몰래 지령을 내려요. 근데 그 지령이 뭐냐? 대한민국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저지해라 라는 지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 대표가 누구냐? 수석 대표가 비신스키예요. 그래서 당시 소련의 외무장관이었는데 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대표단을 향해서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의 개가 앉아있다 이런 식의 폭언에 가까운 걸 한 거죠. 우리 한국 대표단의 고문이신 조병옥 박사도 치실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항해서 뭐라고 하셨냐?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기싸움을 하고 뭐 그러는 거였습니다. 이 한국 문제를 두고 논의를 하는데요. 북한을 편드는 공산국가, 소련을 비롯해서 이제 공산권 대표들은 한국 문제가 총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방해를 하죠. 우리가 요새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건데요. 한 사람이 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뭐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의 우방국가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서는 이제 널레스라든가 유엄한 대사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뭐 필리핀 대표까지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는 발언을 또 했다고 그러죠. 결국은 이제 정치위원회의 토론 마지막 날까지 12월 8일까지도 이 소련의 비신스키가 발언대에 올라서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비신스키가 이 연설대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측 대표들이 이러다가 이제 오늘도 총회에 상정되지 못하겠구나 라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한 뭐 2시간 정도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비신스키가 이렇게 목을 붙잡고 연설대에서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시간, 앞에 2시간 정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퇴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표결을 해서 한국 문제가 결국은 총회에
상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총회 마지막 날이에요. 12월 12일 날 오후 6시에 제3차 유엔 총회가 폐회되는 날이에요. 너무나 극적이죠. 마지막 날 이제 6시 표결인데 3시에 한국 결의안을 표결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국 대표단 중에 일부는 그때만 해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크리스마스를 쇠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자기 나라로 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안건은 다 끝났는데 뭐하러 이제 한국이라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중요한 의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 대표단이 그 호텔방으로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각국 대표단으로 하여금 부디 참석해달라 이렇게 이제 조명을 했다는 거죠. 우리 대표단의 정말 눈물 어린 노력 덕분에 마침내 표결을 해서 찬성 48, 반대 6이라는 건 아까도 나왔었습니다만은 공산국가죠. 그 공산국가가 이제 다 반대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승인을 얻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몇 나라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때만 해도 제3차 유엔 총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유엔 가입국이 58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정도로 아주 많은 찬성표를 얻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얻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유엔 승인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